네, 반갑습니다. 위너스TV 이 팀장입니다. 오늘은 2026년이죠. 네, 2026년 1월 5일 월요일이고요. 실질적으로 2026년 새해 이제 새로운 한 해에 뭐 첫 거래일은 아니에요. 저번 주 금요일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첫 거래일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하는 그런 오늘 하루였습니다. 일단은 오늘 지수 보시면 코스피는 4,457포인트로 또 역대급 고점을 좀 갱신을 하면서 3.43% 상승, 코스닥은 1.26%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지수가 상당히 좀 괜찮았죠. 근데 이 지수를 좀 견인한 주체는 이제 대형주들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요렇게 좀 강하게 지수를 끌어줬습니다. 끌어줬고 뭐 이런 대형주들의 수급도 수급이지만 이제 테마적으로 봤을 때도 반도체가 상당히 너무너무 강했습니다. 그리고 뭐 여타 따라오는 애들도 있었지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저거 바이오 쪽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었는데 뭐 뒤로 가서 이제 오후에 좀 그 접어들면서 우주항공 쪽이 다시 또 수급을 이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. 있었고 그 오늘 그래도 이제 반도체가 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힘을 잃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요. 좀 비슷비슷하게 오후에 힘을 좀 유지를 해줬다. 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또 이슈 들어가 볼 건데 아무튼 신박한 내용은 없어요. 신박한 내용은 없고 일단 우리가 알고 가야 될 문제. 네, 일단은 이제 원유라고 체크는 돼 있어요. 원유라고 체크는 돼 있는데 보면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이제 그 영토를 때리면서 그 대통령을 체포를 하죠. 네. 실제로 25년 9월 1일부터 그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전쟁 중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외부적인 충돌만 있었고 이번 명분 자체가 이제 마두로 정권이 이제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국민을 경제적으로 이제 핍박하고 미국에서 이제 마약 판매를 대규모로 한다, 또 기획한다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명분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영토를 때리고 이제 지금 전 대통령이죠, 마두로 전 대통령을 체포를 했다.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사실 뭐 변수나 리스크는 당연하지만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.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크게 생각을 안 해도 지금은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미국이 한 국가를 좀 침공을 해서 영토를 때리고 대통령을 체포를 했다.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.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우리가 가장 가까웠던 이제 러시아 우크라전 지금도 진행 중이죠. 요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을 하고요. 그럼 우크라이나도 대응을 하면서 벌어졌던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근데 베네수엘라는 바로 그 대통령 납치 당하고 그죠? 그러고 뭐 이게 더 반격을 하고 미국을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했던 것처럼 미국 영토 때리고 막 점점 이렇게 커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. 지금 권한대행을 했던 로드리게스 권한대행도 베네수엘라 측에 이제 바로 그냥 꼬랑지를 내리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물론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또 어떤 시야로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낼지에 대한 부분이 좀 또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게 뭐 엄청 커져가지고 서로가 막 북한군이 러시아에 막 이렇게 가고 우크라이나에 또 뭐 지원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뭐 여기서 뭐 실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 타격이 엄청 크다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미미할 것 같고요. 미미할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. 전쟁을 하면은 이제 방산이 또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려면 이 두 가지가 있겠죠. 전쟁이라는 전제하에서 저렇게 힘이 없으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그냥 뚜까 맞는 거구나. 무기 개발하자. 이게 첫 번째. 두 번째로는 서로 치고 박습니다. 러시아, 우크라이나처럼 무기 소모가 엄청 크겠죠. 그러니까는 필요하잖아. 채워야죠. 그래서 수요에 대한 공급. 네, 요런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글쎄 둘 다 해당이 되나요? 압도적인 힘의 차이 미국이 침공을 해서 대통령 체포 3시간 만에 작전이 끝났다고 합니다. 그 무기가 많이 소모가 됐나요? 그 부분도 아니에요. 핀셋 타격이라고 합니다. 불필요하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무기를 쓰고 때리지 않았다. 예. 그냥 말 그대로 점 같은 핀셋 타격 거기를 그대로 탁 때려가지고 이제 뭐 작전을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이죠. 그리고 추후에 베네수엘라 측의 어떤 그 제스처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빨리 좀 정리가 될 것 같은 일단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
뭐 이제 방산 쪽으로 이제 비유를 했지만 이제 전쟁이 더 골 깊이 퍼지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뭐 영토적인 파괴도 있을 거고요, 그죠? 식량도 먹어야 되죠. 그리고 수출입에 대해서 문제가 또 생기겠죠.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전쟁 관련 테마들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밑에 보면은 일단 베네수엘라 대통령 대행이 하루 만에 굴복을 했다 로드리게스. 근데 지금 보면 석유 장악 등 트럼프 의도대로 정계 여부 주목. 그러니까 이것도 베네수엘라 석유가 매장이 돼 있는 양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 시설이 노후가 많이 됐대요. 그래서 이거를 재개발을 해가지고 석유 추출을 좀 하겠다 이런 건데 비용이 엄청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표면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 이런 게 좀 있다. 그래서 이제 원유 쪽이 움직일 수는 있는데. 좀 불분명하다라는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생각만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또 전쟁 잠잠하니까 또 전쟁 터져가지고 이것도 증시 폭락하고 난리 나겠네. 우리 안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은 더 폭락하겠네. 이런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상황적인 부분들을 팩트를 놓고서 우리가 분석하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처럼 약간 그렇게는 아니다. 근데 변수는 있을 수 있다 아직은. 너무 불안해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변수적인 부분은 베네수엘라에서 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측에서 뭐 미국이랑 좀 불편한 또는 더 공격적인 그런 메시지나 제스처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. 대만 문제도 있고요, 그죠? 그럼 일본도 또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 좀 그런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는 않아요.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보인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얘기가 좀 길었네요. 여기서 좀 정리가 안 된 채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일단 다음으로는 반도체예요. 올해 슈퍼사이클 영업이 300조, 반도체 투톱 더 가나? 반도체 장난 아니었다고 했죠. 근데 이게 반도체 쪽이 뭐라고 했습니까? 제가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AI든 다 거기 두뇌예요. 사람이 뇌가 없으면은 심장만큼 중요한 게 뇌죠. 아니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뇌라고 하죠.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 오늘 반도체 상당히 좀 강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좀 반도체를 추가적으로 봅니다. 근데 많이 올랐어요. 많이 올랐고 시총도 만만치가 않아요. 그래서 수급에 압도가 좀 필요하기는 한데 뭐 잘 내일 또 하루 더 관찰을 해보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. 그다음으로는 자율주행입니다.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운전하는 게 되게 필요하잖아요.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 미래 SF 영화 예전에 보면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동차가 알아서 막 운전을 씩씩씩씩 완벽하게 하고 말도 걸고 뭐 해주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그죠? 너무 편하겠죠.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되려면은 뭐 상당히 좀 많이 발전을 해야 되고 많이 이제 세심하게 다뤄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일단은 뭐 지금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다 우리가 SF 영화에서 이제 생각만 하다가 SF에서 영화에서 접하고 보게 되고 뭐 날라다니는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땅에서 지 맘대로 이제 지가 알아서 운전하는 자동차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다 현실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. 당연히 자율주행 얘기 나올 수 있고요. 자율주행 차는 타. 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아. 피곤해. 잘 거예요. 잔다고 한다면은 뭐 여기서 또 이제 의자가 좀 편해지면서 뭔가를 좀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지금 보다시피 차 안에서 화상회의를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옛날 이제 영화에서 많이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죠. 화상회의라든지 뭐 게임을 한다라든지 영화는 지금도 뭐 볼 수 있잖아요, 그죠? 게임도 뭐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런 여러 이제 편의적인 부분들이나 그 안에서 또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 핵심에는 일단은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열어낸 신세계는 조금 뒤에 접근해도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관련주는 일단은 우리가 늘 보던 SOS랩, 슈어서포트테크, 퓨런티어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간 나무가 오후 방송에 추천드렸죠. 방송 끄고 얼마 안 가서 제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바로 상한가가 있더라고요. 희망밥 난리 나고 그랬는데 일단 자율주행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. 그 다음으로는 좀 생각만 해야 되는 부분 여행 화장품 일본 안 가요. 중국인 새해에도 한국 몰렸다. 그리고 지금 저희 그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방중을 했죠. 관계 완화를 위해서 거기서 기대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중국이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. 사이가 안 좋은 와중에 일단은 또 뭐 이러한 부분 그리고 한일령이 또 이렇게 나오면서 여행자들 또 한국을 많이 놀러 오죠. 그러면서 한국 향수에 빠져가지고 막 한국 떠나려니까 울고 막 가서도 너무 오고 싶어서 막 울고 막 그런 부분들도 이제
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고요. 실제 지금 방중 일정 중이실 겁니다. 거기서 어떠한 좀 대단한 결과들을 낳을지는 모르겠지만 관계가 안 좋아지려고 한 게 아니죠. 예. 시기상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뭐 생각이 나는 부분들은 많아요. 근데 한일령을 제외를 하고 일단은 중국 쪽이랑 뭔가 지금 다시 관계가 좀 좋아진다면 한한령도 있잖아요, 사실. 예. 거기서 이제 엔터적인 문제나 게임적인 문제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좀 기초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자면 일단은 여행이랑 화장품 정도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해두자. 그러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까 하면 엔터가 아닐까 싶어요, 게임보다는. 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엔터가 좀 내리긴 했거든요. 하시면 될 것 같고 네,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봇이에요. 한국 휴머노이드 집중 투자 ETF 나온다. 뭐 그렇게 대단한 뭐 내용은 아니지만 로봇이 AI의 끝판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엄청 강했었는데 이게 지금 그냥 냅다 확 죽어버릴 시기는 아니에요. 한 템포 쉬어갈 시기이기는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로봇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내렸을 거거든요. 그러면 이거는 좀 또 조정 즉 기회의 타점이 나오는 시점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로봇 쪽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는 관찰을 하는 게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여기까지고요. 여기까지고 1순위. 일단 1순위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랑 네. 자율주행 두 개 넣겠습니다. 두 개 넣겠습니다.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. 제가 지금 몸살이 좀 올 듯한 느낌인데 2순위 로봇이 들어갑니다. 로봇. 마지막 요거 원유랑 여행 화장품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만 넣어둘게요. 오늘 여기까지고요. 함께 하실 분들 네 함께 하실 분들은 010-2360-9542 9542로 타파라고 문자 주시면은 되겠습니다. 문자 주시면 제가 통화하고 여러분들 최신화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걸 토대로 다듬어진 종목 네, 받을 수 있는 반으로 네,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 팀장이었습니다.